안녕하십니까. 저는 40년 넘게 환자분들과 함께 살아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도현입니다. 그동안 수만 명의 손을 잡았고 수천 명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분들 중 많은 분들이 입을 모아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 텐데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지혜는 늘 시간이 지난 뒤에야 또렷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픈 뒤에야 건강의 소중함을 느끼고 관계가 멀어진 뒤에야 소통의 귀함을 알게 되고 시간이 흘러서야 그 하루가 얼마나 귀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아쉽게도 그 깨달음은 돌아갈 수 없는 순간에 비로소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40년 진료하며 많은 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 중 가장 많이 들었던 후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을 너무 늦게 돌봤어요. 그냥 좀 아프다, 피곤하다, 그러고 넘기다가 무릎이 망가지고 당뇨가 생기고 약 없이는 못 걷게 됐다는 말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너무 많이 놓쳤어요. 살다 보니 바쁘고 내 생활에 집중하다 보니 가까운 사람과 멀어졌고 어느 날 연락이 끊긴 가족, 친구, 이웃이 문득 그리워졌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시간을 소중히 쓰지 못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때 그 10분, 그 하루를 좀 더 나를 위해 썼더라면 내 인생이 훨씬 여유로웠을 거라고요. 이 세 가지 후회는 결국 한 가지로 연결됩니다. 바로 그때 알았더라면입니다. 이 영상은 그 후회를 줄이고 지혜를 더하려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깨닫고 지금 바꾸면 남은 인생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후회가 덜할까요? 지금부터 몸, 시간, 관계, 마음, 가족까지 하나씩 돌아보고 깨닫고 바꿔가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1부에서 가장 많은 후회의 시작점인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강은 아프기 전에 지켜야 비로소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지금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건강의 지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괜찮겠지요? 며칠 지나면 낫겠죠? 이 나이면 다들 그래요. 이 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진료실에서 이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리는데도 그냥 참고, 어깨가 굳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소화가 안 돼도 나이 탓으로 여기고, 그렇게 몇 달, 몇 년이 지나 정말 걷지 못하게 된 뒤에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몸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전부터 분명 작은 신호를 보냈습니다. 무릎이 자주 시큰해졌고 어깨가 돌릴 때마다 뻐근했고 숨이 조금씩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설마 이게 병일까? 며칠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그 신호를 무시하고 넘기셨습니다. 결국 그 무시가 쌓여서 회복이 아니라 후회를 남긴 경우를 저는 너무도 많이 보았습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건강은 회복의 문제가 아니라 유지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아프면 치료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70대 이후는 다릅니다. 예전엔 금방 낫던 병도 회복이 더뎌지고 치료에도 흔적이 남습니다. 무릎 연골이 다르면 그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약으로 조절은 가능하지만 예전 상태로 돌아가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프기 전에 지켜야 하고 무너지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몸 상태를 꼭 점검하세요. 눈을 뜨고 일어설 때 무릎이 뻣뻣한지, 허리가 쑤시는지, 손가락이 굳은 느낌이 있는지 그 신호를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아프지 않아도 불편하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매일 30분은 반드시 몸을 움직이세요. 걷는 게 어렵다면 실내에서 스트레칭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계단 오르기, 방 안 걷기, 발끝 들기. 이런 작은 움직임이 관절의 마모를 막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세 번째,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노년기엔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몸 안 수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소화 기능, 뇌 기능, 심장 기능까지 모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식사 후, 일어나기 전, 외출 전,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작은 컵이라도 자주 드셔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건강은 아프기 전에 지켜야 합니다. 회복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한 게 아니라 아침 점검, 작은 걷기, 자주 마시는 물,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당신은 이미 첫 번째 실천을 시작하신 겁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몸 다음으로 가장 많이 후회하는 시간에 대한 지혜를 나눠드리겠습니다. 흘러간 시간에 대한 후회보다 남은 시간을 바꾸는 게 진짜 지혜입니다. 그럼 이어지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세월이 빠르다는 걸 언제 처음 느끼셨나요? 저는 환자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자주 듣습니다. 손주가 어느새 중학생이 됐어요. 정신 차려보니 내가 벌써 75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 뒤엔 늘 아쉬움이 따라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바쁘게만 살았을까요? 한 번이라도 더 눈 마주치며 밥 먹을 걸 그랬어요. 젊었을 때는 시간이 늘 충분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걸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은퇴하면 여행 다녀야지. 아이들 크면 그때 나를 돌아봐야지. 연금 생기면 친구도 만나야지. 그렇게 미룬 약속들.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 약속을 지키기도 전에 건강을 잃고 사람을 잃고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하루 10분이라도 그때 나를 위해 썼더라면.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땐 사실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고 그 말을 들은 횟수가 10번, 20번을 넘어가자 저도 알게 됐습니다. 시간은 그 자체로 재산이라는 것을요.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건강도 관리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 흐름은 더 빠르게 느껴집니다. 젊었을 때의 하루는 그저 스쳐가는 시간이었지만 지금의 하루는 기억 하나하나가 더욱 또렷하게 새겨집니다. 하루의 10분이 그때는 의미 없던 조각이었지만 지금은 그 10분이 1년만큼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간을 더 갖는 법이 아니라 시간을 아끼는 법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시간을 지켜줄 3가지 작은 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루를 나만의 시간으로 시작하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TV부터 켜지 마시고 스마트폰 먼저 들지 마시고 5분만이라도 차를 마시거나 창밖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나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시간이 쌓이면 내 감정도 정리되고 하루를 다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할 수 있는 일보다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기. 집안일은 끝이 없습니다. 할수록 더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해야 할 일만 하다가 오늘 하루를 다 써버립니다.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을
단 10분만 먼저 하면 하루의 질감이 바뀝니다. 노래 듣기, 책 한 쪽 읽기, 손주 사진 보기, 손편지 쓰기. 그런 작고 사소한 일들이 내 삶을 살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기록하기입니다. 하루 중 기억하고 싶은 한 장면을 짧게라도 메모해 보세요. 오늘은 바람이 따뜻했다. 아들이 전화했다. 무릎이 어제보다 편했다. 이 기록은 내 시간을 모아주는 통장입니다. 쌓이면 그 하루하루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단 걸 알게 됩니다. 시간은 늘 우리가 흘려보낼 땐 조용하지만 지나고 나면 그 자리가 너무도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의 하루를 의미 있게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늘 가장 소중한 걸 뒤늦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그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10분 나를 위해 써보세요. 그 시간이 10년 뒤 당신의 기억을 따뜻하게 바꿔줄 겁니다. 이제 다음 3부에서는 당신의 삶에 더 큰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곁에 있을 땐 모릅니다. 멀어진 뒤에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그럼 이어서 사람을 잃지 않는 지혜 3부에서 나눠보겠습니다. 가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연락처는 그대로인데 막상 전화는 걸지 못하고 집은 그대로인데 방문은 못하게 되는 사람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그 모든 관계들이 어느 순간 조용히 멀어져 버린 걸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식이랑도 서먹해졌어요. 친구한테 괜히 서운해서 연락을 안 하다 보니 그냥 멀어졌어요. 이제는 누굴 만나는 게 괜히 어색하고 겁나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 가지 질문을 꼭 드립니다. 혹시 먼저 연락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때 돌아오는 대답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아니요. 괜히 부담 줄까 봐요. 내가 먼저 연락하면 자존심 상할까 봐요. 상대도 별 생각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마음 속에는 다 똑같은 말이 담겨 있습니다. 보고 싶어요. 그립고, 미안하고, 고마워요. 말 한마디라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말이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관계는 조용히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누가 나를 먼저 찾지 않는다고 서운해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사실 멀어진 건 타인이 아니라 나였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먼저 전화하지 않았고, 먼저 웃지 않았고,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사람 관계는 잡고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끊기고 나서야 그 빈자리가 얼마나 컸는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나도 한 번쯤 먼저 전화했더라면, 그날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후회를 지금도 하고 계시다면, 오늘이 그 관계를 되살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입니다. 지금부터 조용히 멀어진 관계를 조금씩 다시 잇는 대화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랜만에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핑계를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그 사람이 떠올랐다는 사실만으로도 연락할 이유는 됩니다. 이 말은 부담도 없고 어색함도 줄여주고 상대의 마음도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예전 생각이 나서요. 함께 했던 기억을 꺼내는 건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아주 좋은 열쇠입니다. 그때 우리가 같이 갔던 곳 기억나요? 그때 나한테 해줬던 말. 요즘 들어 자주 생각나요. 추억은 사람 사이의 거리감을 순식간에 줄여줍니다. 세 번째, 지금 괜찮으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단순하지만 가장 따뜻한 질문입니다. 안부는
관심이고, 관심은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 세 가지 말만 기억해 두셔도 이미 잊힌 줄 알았던 관계가 조금씩 되살아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단 한 명에게라도 문자든 전화든 말을 걸어보세요. 지금 이 영상이 그 한 통의 전화가 되는 계기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사람보다 더 외면하기 쉬운,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주제, 돈과 재정에 관한 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준비하지 않아서 힘들었어요. 이 말이 왜 나오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4부에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나는 그냥 검소하게 살아왔을 뿐인데요. 진료실에서 노년기의 재정 문제로 고민하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묻다 보면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오곤 합니다. 딱히 기록은 안 해봤어요. 얼마를 쓰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도 사실 몰랐어요. 그리고 이 한마디가 이어집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았어요.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쓸지, 어디에 썼는지, 왜 써야 하는지, 이런 기준이 없어서 흘러나간 겁니다. 돈은 많아서 지키는 게 아니라 계획이 있어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문제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줄이는 게 아니라 계획 세우기입니다. 우리는 늘 돈을 아끼는 데 집중합니다. 지출을 줄이고 절약하고 사고 싶은 걸 참습니다. 그런데 계획 없이 참기만 하면 마음도 불편하고 실패할 확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쓰고 얼마를 남길지, 어떨 때 써야 하는지를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나눠보는 겁니다. 한 달 용돈이 50만 원이라면 생활비 30만 원, 병원비 10만 원, 나를 위한 즐거움의 10만 원, 이렇게 분류만 해도 돈이 더 오래 갑니다. 그리고 불안도 줄어듭니다. 이 다음으로 중요한 건 욕심보다 더 무서운 무관심입니다. 나는 욕심이 없다. 그래서 그냥 검소하게 살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무심코 반복된 소비가 재정을 흔든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할인이라 사둔 물건들, 필요 없는데도 쌓아둔 보약들, 카드 자동이체로 나가고 있는 까먹은 구독료들. 이건 욕심이 아니라 무관심이 만들어낸 새는 구멍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소비에 관심을 가지는 것, 그것만으로도 돈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지금부터 노년 재정에서 꼭 알아야 할 3가지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출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기록하는 겁니다. 이번 달엔 뭐에 썼더라 생각하지 마시고 수첩 하나 정해서 그날 쓴 돈을 한 줄씩 적어보세요. 기억은 흐르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두 번째, 나를 위한 지출을 정해진 만큼만 하는 겁니다. 노년기에도 즐거움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이 불안으로 바뀌지 않게 비율을 정해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달 기준으로 전체 지출의 10% 정도만 기쁨의 소비에 쓰셔도 생활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남기는 습관을 반드시 만드세요. 적은 돈이라도 항상 1만 원, 2만 원 남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 돈은 위급할 때를 위한 작은 안전망이 되고, 또한 내가 내 삶을 조금씩 통제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줍니다. 지금껏 돈은 단지 도구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의 건강, 관계, 삶의 여유를
지켜줄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관리하지 않아서 힘들었던 분들, 이제부터는 계획하고 기록하고 조금씩 남기면서 당신의 돈이 당신의 삶을 지켜줄 수 있게 함께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되는 변화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마음은 가장 가까이 있지만 가장 다루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해져야 몸도 편해지고 사람도 다시 다가옵니다. 그럼 5부에서 굳지 않고 젊게 사는 마음의 비결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늙은 게 아니라 세상 따라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 말씀이 제게는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왜냐면 진짜 노화는 몸보다 마음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걸 그 한마디가 말해줬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프고 눈이 침침해지고 귀가 어두워지는 건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건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 앞에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순간 우리는 늙는 게 아니라 굳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이 빠르게 바뀝니다. 사람도, 기술도, 생활 방식, 전부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알아야 할 필요도 없고 모든 걸 완벽히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나는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마음,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변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젊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조사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식습관도 있었고 운동 습관도 있었지만 가장 두드러졌던 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스마트폰을 배운 분, 그림 그리기를 시작한 분, 외국어 단어를 하루 한 개씩 외운 분, 그런 분들이 더 오래 살고 더 활기차게 살아갔습니다. 왜일까요? 배운다는 건 뇌를 움직이고 마음을 열게 하고 삶의 방향을 앞쪽으로 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움이 멈추면 삶도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배움은 거창한 게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처음 듣는 단어를 검색해 보는 것, TV에서 나온 새로운 음식을 적어보는 것, 손주에게 어떻게 문자 보내는지 물어보는 것, 이런 작은 시도가 젊음을 지키는 가장 강한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단 하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호기심입니다. 호기심이 있는 사람은 나이를 잊습니다. 무릎이 조금 아파도 이건 왜 그런 걸까 생각하고, 식욕이 없을 때도 뭘 먹으면 좀 나아질까 고민하고, 자식이나 손주와 대화할 때도 요즘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 호기심이 우리 삶을 늘 앞으로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마음이 굳는다는 건 더 이상 궁금한 게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열어두면 새로운 하루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 어제 몰랐던 오늘, 그 작은 차이들이 쌓여서 삶을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늙는 게 아닙니다. 그저 굳었던 겁니다. 그 굳은 마음을 조금만 풀어보세요. 그 안에는 여전히 젊은 나, 여전히 웃고 싶은 나,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사람이든 돈이든 건강이든 모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모든 걸 함께 나눌 가족입니다. 6부에서는 가장 가깝지만 가장 멀어지기 쉬운 관계, 가족에 대한 후회와 회복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지금은 어떤가요? 늘 옆에 있었던 배우자, 자녀, 손주, 형제, 그 사람이 요즘은 왠지 낯설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렇게 물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서운해요. 바쁘다는 말만 해요. 그냥 말이 안 통해요. 그런데 그 대답을 듣고 나면 저는 다시 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맙다 혹은 사랑한다고 말한 게 언제였나요? 그러면 대부분 말이 멈춥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가족이란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표현하지 않으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 속에 있는 사랑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상대는 느낄 수 없습니다. 나는 분명 가족을 위해 살아왔어요. 그 누구보다 희생했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표현 없이 흘러간 시간이 되어버리면 상대는 당신이 희생한 줄도 당신이 아낀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마음을 말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표현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밥 맛있게 먹었다.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요즘 수고가 많다. 이런 말 한마디가 가족 사이를 다시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가족 사이에서는 미안하다 보다 더 큰 힘을 가진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마워라는 말입니다. 미안해는 과거를 붙잡지만 고마워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나게 합니다.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늘 고마운 일이었어. 이런 말은 사람을 단번에 울게 만들기도 합니다. 가족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용기가 가장 큰 사랑이 됩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한동안 연락을 못한 자녀, 마음의 거리가 생긴 배우자, 멀어진 형제, 먼저 떠난 부모님이 생각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마음 그대로 두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당신이 줄 수 있는 사랑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은 멀리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다가갈 때 가까워집니다. 내가 먼저 해봤자 뭐가 달라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먼저 손을 내밀면 변화는 반드시 옵니다. 한마디 말이 지금은 조용해도 마음 속에 남아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사람은 한 번 떠나면 다시는 그 마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지금, 같이 숨 쉬는 지금,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가족은 당신이 가진 가장 따뜻한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몸을 먼저 챙기고, 시간을 아껴 쓰고, 관계를 회복하고, 마음을 젊게 유지하고, 돈을 지키고, 그리고 지금 가족을 붙잡는 일. 이것이 지혜로운 노년의 6가지 열쇠입니다.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그 6가지를 하나로 이어주는 실천의 힘에 대해 말씀드릴 겁니다. 크게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 가지라도 오늘부터 해보는 겁니다. 이제 7부에서 지금부터 바꾸면 늦지 않다는 가장 따뜻한 결론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멀어진 순간을 후회하고 돌아보니 아무것도 남지 않은 시간을 아까워하고 괜찮다고 넘겼던 몸이 이제는 움직이지 않을 때 뒤늦게 눈물 흘리고 우리는 모두 그렇게 조용히 후회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왜 더 일찍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이 말은 지금까지 수천 명의 어르신들께 직접 들은 말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이제라도 바꿔보고 싶어요. 그 말이 저는 참 고맙고 참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당신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꾸면 늦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몇 살이든 어떤 후회를 갖고 있든 지금이라도 한 걸음 내디디면 내일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크게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1분, 단 한 번, 작은 말 한마디, 짧은 스트레칭, 한 줄 메모, 한 통의 전화, 그 하나가 당신의 삶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 처음 물을 자주 마시기 시작하실 겁니다. 어떤 분은 손주에게 따뜻한 문자 하나 보내보실 겁니다. 어떤 분은 오늘 밤 내일을 위해 조금 일찍 눕게 되실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바꾸는 삶의 시작입니다. 그 변화는 남들이 보는 변화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 느끼는 변화일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당신의 남은 10년, 20년, 그 이후를 달라지게 만듭니다. 누구나 후회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후회를 꺼내놓고 지혜로 바꿔나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걸 해내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이미 첫걸음을 뗀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를 당신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바꾸면 늦지 않습니다. 작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바꾸면 내일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당신의 내일은 지금보다 훨씬 따뜻하고 훨씬 평온해질 겁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